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5분의 사례고요.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잠자리 도중에 한 쌍둥이, 언니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언니의 가슴이 이만할까? 라는 말이 되살아나는 46세 주부입니다. 8년 전에 남편이 잠자리 도중에 위의 말을 했었다고 하네요. 잠자리를 끝내고 화를 냈더니 남편이 그때는 무릎 꿇고 사과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당 시간이 지났는데 작년부터 이 말이 다시 기억이 나서 힘들고 자꾸 남편과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해서 더 믿고 그래서 또 잠이 안 온다고 하네요. 낮에도 남편이 언니의 가슴을 상상할까봐 의심되고 미칠 것 같다고 합니다. 폐경이라 여성성이 떨어지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갱년기 증상과 야한증이 있습니다. 남편은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타입으로 친구 부인들에게도 배려를 잘해 많이 싸웠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일랑성 쌍둥이이고요. 언니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전부입니다. 말씀을 하신 게. 아들이 자폐증이라 힘들었고 결혼 초반 남편이 건강하지 못해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8년 전 남편이 잠자리 도중 한 말은 그냥 그 순간의 사실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난 말이고요. 이후에도 그래서 기억나지도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부인이 이거 가지고 자꾸 싸움을 걸어봐야 뭐 이게 별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인은 이제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시하지만은 남편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 그냥 그때 그냥 찰나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거죠. 뭐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그러니까 얘기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남편이 친구 부인들에게 배려를 잘해준다. 이거는 이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남편들의 그렇습니다.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남편의 생존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행동하는 것과 안에서 행동하는 게 이게 다르다는 거죠. 집 안에서. 그래서 요거를 내 남편은 야누스라고 제가 강의에 올린 적이 있어요.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왜 밖에서는 그러고 안에서는 이러는가? 왜 이렇게 다른가? 두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보통 이걸 가지고 남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다라고 말하는 부인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른 거죠. 8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왜 지금 기억하느냐. 이건 제가 여러 번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왜 최근에 와서 다시 기억이 나느냐. 이거는 내가 현재 뭔가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몸이 힘들던 마음이 힘들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가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뭐 한 예가 이런 거일 수가 있겠어요.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아들 때문에 힘들었고 남편 때문에 처음에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지금 이제 폐경이 되고 늙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대가가 뭐냐? 남편한테 그의 상황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건 이제 이분이 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뭔가가 힘드니까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매달릴수록 현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더 나빠지죠. 가면 갈수록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 과거가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악순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가지 마시고요. 오늘 나 이래.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보세요. 네. 처음에는 과거 생각만 하니까 막막하죠. 예. 그런데 자꾸 질문해 보면은 이제부터 이분 나이가 지금 46세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반도 안 사셨어요. 뭐 뭐든지 새로 하셔도 돼요. 네, 지난 결혼하신 지 많이 됐으면 한 20년 되셨을까요? 네, 아무것도 아니죠. 앞으로 50년 더 사실 텐데 50년 이상. 네, 이제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갱년기 가지고 또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갱년기 완치 훈련도 올려놨으니까요. 예, 참고하시고 갱년기 가지고 뭐 우울해하지 마세요. 여성성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남편의 발기부전을 해결하기 원하는 58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뭐 최근의 일이겠죠. 새로 결혼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은 20년 이상 독신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관리도 잘하고 건강하나 매일 저녁 소주 한 병만 정도를 마신다고 하네요. 본인의 말로는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뭐 지난 20년 동안 성생활을 아예 잊고 살았다고 이렇게 이제 부인이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이 도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성생활을 앞으로 할 수는 없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게 부인이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인이 노력을 어떻게 하겠냐 보다는 남편이 과연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 이거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제가 이미 강의를 올려놨어요. 발기부전 완치 훈련을 올려놨으니 그걸 한번 참고해 보라고 하시고요. 남편이 원한다 그러면은 남편이 직접 닥터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근데 부인이 저한테 듣고서 남편한테 전해줘 봐야 그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항상 훈련은요, 본인이 원해야 되고 본인에 맞게 이렇게 훈련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내 몸이 내가 아닌 듯한 생각과 불안, 불면이 있는 35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2달 전 야근, 스트레스, 과로가 겹치면서 시각적으로 이제 봐서 내 몸이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 발작이 있었고 불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불안한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낮에 그림자를 보면은 다시 그 생각이 저거 뭐지 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른다고 합니다. 과거 군대 말년 휴가에서 며칠간 잠 안 자고 컴퓨터 게임을 했는데 내 몸이 붕 뜬다는 느낌과 비현실감, 내 몸이 내가 아닌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이후 불안증과 불면증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거울을 보면은 내 얼굴이 내가 맞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었다고 하네요. 또 더 돌아가서 과거로 가서 초등학교 수학여행 중에서 이제 방에 있었는데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비현실감이 시각적으로 느껴졌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괜찮아졌다고 하네요. 자, 이거를 어떻게 완치할 수 있을까? 네. 크게 세 가지 문제겠죠. 하나는 이제 증세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불안이 있다든지 불면이 있다든지 이런 증세가 있죠. 두 번째는 그 증세를 갖다가 이게 기억을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시절, 그리고 이제 2달 전, 네.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지 하면서 그것을 연구하고 해결하겠다고 하는 생각. 네. 요게 이제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일으키는 원인이 있거든요. 네. 그걸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가지 원인이라고요. 제일 큰 원인이 그겁니다. 힘듦과 지나침.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과거도 돌아보면 초등학교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쉬지 않고 잠 안 자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 몸과 마음이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힘듦과 지나침이죠. 머리는 신날지 모르지만은 굉장한 지나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달 전에 야근, 스트레스, 과로, 이것도 이제 지나침이죠. 그러니까 이제 증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은 같아요. 다 힘듦과 지나침인데 증세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오고요. 또 다른 분들은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다른 분들은 뒷목이 아프다 그러고, 다른 분들은 소화가 안 된다 그러고, 잠 못 잔다 그러고, 뭐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뭐 변비와 설사가 온다거나, 이렇게 증세가 다를 뿐이지 원인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증세를 자꾸 연구하고 하면은 다시 또 이게 이제 주로 생각과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 머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제 그러니까 시각, 이것도 생각이죠. 네, 시각이라는 게 인지 기능이고 인지 기능의 다른 말이 바로 또 생각입니다. 그게 자꾸 이상하게 왜곡돼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다시 생각으로 해결한다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를 하느냐? 그건 그대로 내버려두고요. 원인을 해결하면 됩니다. 그 원인이 뭐였어요? 일이었죠. 과거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혹사였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혹사했으니까 아마 이런 일은 다시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때는 내가 놀기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하기를 해야 됩니다. 일에 쉽게 하기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닥터에게 이미 다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일의 대상 정학입니다.
요거는 이제 강의 제목이 일의 대상은 일보다 사람이라고 이제 강의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일 용량 높이기 앞서하기입니다. 앞서하기는 계획함의 스트레스라는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을 통해서 일이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증세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자꾸 이런 증세 가지고 또 어떻게 되나고 고민하면 이게 다시 또 힘든가 지나치게 또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병에 갇힌 삶이 되는 거죠. 반대로 하세요. 네. 그래서 일 자체가 쉬워질수록, 즉 원인을 해결할수록 증세와 증세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대인 기피와 무기력을 이유로 공부와 취직을 미룬다는 27세 남자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은 많고 두통이 있다고 하네요. PC방 또는 PC방에 있거나 아니면 가족이 외출했을 때 집에서 주로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기피한다고 하네요. 부모님에게는 학원을 잘 다니고 있고 취직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말이 과거에 발각된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군 제대 후 편의점 알바를 한 적이 있었고요. 대학은 입학했으나 몇 주 다니다 그만두고 부모님한테는 또 학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해서 하고 1년 후에나 휴학을 했다고 합니다. 초, 중고 때는 친구들에게 여러 번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는 대인기피증과 무력증이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네. 이제 이게 같은 거의 비슷한 예가 이제 사례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죠. 다 생각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는 생각이거든요. 과거 기억도 생각이고 내가 왜 그럴까 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왜라는 질문 자체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과거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생활을 전전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후로는 다 과거입니다. 어제 그랬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건 또 과거를 기억하고 내가 뭐 대인기피증 때문에 그렇고 괴롭힘을 당해서 그렇고 내가 무기력해서 그렇고 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행동을 할 것인가의 매번 선택입니다. 매번 선택이에요. 매일 일어나서 선택을 하라는 거죠. 생각은 과거 기억, 원인 분석, 이유 대기, 네, 이런 것들이 생각이죠. 행동은 뭐겠어요? 당장 일하기, 당장 일하기인데요. 공부하기도 이제 할 수는 있겠는데 공부하기는 아마 거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기하고 생각하기가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생각만 하게 돼요. 그럼 다시 또 생각이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선택은 일하기입니다. 그런데요, 또 뭐 직장 구하기 이렇게 가면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죠. 어떤 일이든지 하세요. 지금은 알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알바도 뭐 하나만 할 필요 없어요. 주말 알바가 아닙니다. 매일 하면 되죠. 뭐 꼭 한 가지 알바를 갖다가 할 필요도 없고요. 매일매일 하면 됩니다. 일을. 어떤 일은 상관없고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작 직장 구하기가 쉬워집니다. 또 공부를 나중에 선택하잖아요. 그럼 공부하기도 또 쉬워지는 거고요. 공부를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를 바로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이유를 대고 이렇게 PC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족이 없는 집에서 머물면서 또 생각을 할 것인가가 바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사례입니다. 직장 스트레스로 불안, 우울, 자책, 죽음 생각 등이 있고 그로 인해서 회사를 쉬고 있는 43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언제라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마 몇 개월 전일 것 같아요. 직장에서 사람 스트레스, 일 부담, 체력 소진, 불안, 생각보다 걱정이 생겨서 회사를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약을 복용 중에 있고요. 또 증세로서는 우울, 무력감, 자책감, 자살 충동도 있습니다. 가슴 떨림도 있고요. 직장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 중 직장 사람과 비슷한 사람만 봐도 가슴이 뛴다고 합니다. 지금 43세 여자 직장인인데 책임질 가족도 있는데 가족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는 안 하셨어요. 하여튼 가족이 있는데 이러고 있어서 너무 괴롭다. 과거에 우울증이 있었던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해결 방법은요. 내 몸만 회복 훈련 후 바로 직장에 복귀해서 부딪히기입니다. 이렇게 직장에서 떠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꾸 생각에 빠지게 되고요. 증세가 더 무력해지고 생각만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못하게 됩니다. 일단 다시 복귀를 하세요. 가장 빠른 시간에. 내 몸만 회복 훈련이요. 한 2주 정도 되겠죠? 예, 그리고 바로 복귀를 하세요. 그리고 부딪히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부딪힐 게 뭐예요? 일 쉽게 하기 하고 동료 쉽게 하기입니다. 아마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일 쉽게 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의 대상 정하기, 일 용량 높이기 등 참고하셔서 일 쉽게 하기를 하시고요. 동료 쉽게 하기도 제가 많은 것들을 올려놨어요. 동료 쉽게 하기, 상사 쉽게 하기, 부하 쉽게 하기, 고객 쉽게 하기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부딪히면은요. 그러면 생각을 덜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서 남은 게 있다면 불안, 우울이 있다면 완치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